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2024 기초 완성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기를 완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작업 환경과 사용법, 파일 생성 및 저장 방법, 그리고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시게 되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좌측에 보시면 New 파일과 Open이라고 나오죠. New 파일은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오픈은 기존에 작업했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뉴 파일 열어볼게요. 그러면 뉴 도큐멘트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한 파일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상단의 메뉴에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프린트, 필름 앤 비디오,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죠. 각각을 선택을 해서 해당 목적에 맞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 클릭하시게 되면 모바일용 파일에 맞는 사이즈를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아이폰 X, 아이폰 7, 8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있는 View All 프리셋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에 맞는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8도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사이즈가 보이게 되죠. 모바일이나 웹용 또는 필름 앤 비디오는 전부 화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자, 하지만 프린트는 인쇄용이나 프린트용으로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의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단위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단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여러 가지가 있죠. 작업 용도에 맞는 단위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름 앤 비디오는 영상에 이용하는 작업이 되겠죠. 이 경우도 화면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픽셀 단위로 되어 있죠. 저는 일단 웹용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사이즈가 나오죠. 1280, 1024 HD 사이즈고요. 1920, 1080 풀 HD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크리에이트라고 있죠.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작업 파일이 열리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컬러 모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모바일, 웹, 필름, 비디오를 선택하게 되면 컬러 모드가 RGB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프린트를 누르시게 되면 CMYK 컬러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모든 컬러는 RGB 컬러가 섞여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종이나 여러 가지 제품에 프린트가 되거나 인쇄가 되는 것들은 CMYK 잉크를 섞어서 컬러를 표현하게 됩니다. RGB와 CMYK 컬러는 컬러의 범위가 다릅니다. 표현할 수 있는 컬러도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정확한 컬러 모드를 선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웹용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RGB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우선 작업 환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좌측을 보시면 툴 팔레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 그림을 그리실 때 물감도 있고 붓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브러쉬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겠죠. 그런 도구들이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툴 팔레트에서 원하는 도구를 선택을 했을 경우 그 도구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상단에 컨트롤 팔레트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컨트롤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각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정들을 이 컨트롤 팔레트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도화지가 있죠. 이 도화지에 실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화지를 여러 개를 꺼내놓고 각각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여기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도화지를 꺼내면 해당 부분에 탭이 하나씩 붙어 있게 되죠. 동시에 여러 개의 탭을 꺼내놓고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팔레트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팔레트를 열어서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을 하게 되죠.
자,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팔레트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기본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에서 새로운 new 파일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또 new document가 나오게 되고요. 웹을 또 눌러서 create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화지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때는 나와 있는 탭들 간에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단축키를 볼까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시에 필수적인 단축키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도화지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손을 떼지 않으면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도화지를 옮길 수 있어요. 이 툴을 손바닥 툴이라고 부릅니다. 핸드 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도화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툴이 선택이 돼 있더라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손바닥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확대하거나 축소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본적인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섬세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자, 툴 팔레트에 보시면 여기에 돋보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게 줌 툴인데요. 줌 툴을 누르시고 마우스 커서를 도화지 위에 얹으면 돋보기 안쪽에 플러스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돋보기를 클릭하면 확대가 됩니다. 클릭하면 상단 탭에 보시면 지금 몇 퍼센트 확대되어 있는지 나오죠. 지금 200%가 확대됐네요. 자, 축소할 때는 키보드에 Alt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돋보기 안쪽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클릭하면 다시 50%씩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클릭하지 않고 클릭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우측으로 당기면 확대, 좌측으로 밀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확대와 축소. 자, 이렇게 일일이 클릭하지 않으셔도 클릭해서 드래그만 해도 확대 축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 이게 훨씬 편리하겠죠?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동일한 단축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단축키 이용하실 때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단축키는 꼭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하다 보면 확대 축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툴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가 돋보기 버튼 클릭해서 확대 축소하고 또 다른 툴 선택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죠. 자,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도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어떤 툴들을 선택하고 있더라도 키보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돋보기가 나오게 돼요. 클릭 드래그해서 확대, 다시 반대로 축소. 자, 이런 식으로 돋보기를 단축키로 이용하시는 게 작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손바닥 툴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는 돋보기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는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도화지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전체 작업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툴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툴을 이용하려면 또 눌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단축키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놓고요.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줍니다. 그러면 컨트롤 0입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0을 누르면 이렇게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주게 돼요. 자, 그러면 100%가 아닐 수도 있겠죠? 88.55%네요. 자, 이번에는 100% 사이즈로 볼 거예요. 화면에 전체가 딱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단 100%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1입니다. 그러면 100%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기본 단축키는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기본 도형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 보시면 사각형 표시가 보이죠? 이런 툴들을 보시면 툴 우측 하단에 삼각형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르고 기다리면 전부 이렇게 부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이 툴도 마찬가지고요. 이 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메뉴를 꺼낸 다음 원하는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부메뉴가 닫히게 되죠. 자, 다시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자, 또 원하는 부메뉴를 선택하겠죠. 자, 그런데 그 메뉴 우측에 보시면 막대 버튼이 하나 나오게 되죠. 화살표가 붙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부메뉴를 아예 이렇게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이용하는 부메뉴들을 이렇게 꺼내 놓고 이용하시면 작업이 훨씬 편리하겠죠. 도형 툴에서 기본 도형 그리는 방법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각형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이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찍은 자리가 좌측 상단점이 되고요. 드래그 하면 우측 하단점이 드래그가 되죠. 자, 그래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도 마찬가지죠. 원 도형 선택하고요. 마우스 커서를 클릭한 다음 드래그를 해주시면 좌측 상단으로부터 우측 하단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도형을 그리게 되고,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렇게 그린 도형을 이동시킬 때 셀렉트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선택 도구인데요. 자, 선택 툴 선택하고 해당 도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코너를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요. 변을 잡고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 도형을 그리고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혀봤고요. 그 다음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 주소 입력창에 adobe.co.kr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adobe.com/kr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하실 수 있어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도비 사이트에 일단 로그인은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요. 구글 계정으로 어도비 계정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도비 계정을 따로 만드셔도 되겠죠.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주요 제품 중에 일러스트레이터 선택합니다. 그러면 무료 체험판과 구매하기 두 가지 메뉴가 나오죠. 자, 무료 체험판은 일주일 동안은 비용 지불 필요 없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일주일 전에 구독 취소를 해 주셔야지만 유료 결제가 안 되겠죠. 자, 정식으로 구매하시기 전에 무료 체험판을 한번 써보시고요. 본인에게 맞는지 이용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플랜 비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하나만 구독을 할 경우 월 3만원인데요. 클라우드의 모든 앱을 이용하는 것도 78,000원이죠. 예를 들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앱으로 결제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어도비의 20개 이상의 앱을 저렴한 월 구독료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이나 교사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죠. 모든 앱이 26,400원이면 거의 무료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학생이나 교사분들은 자주 이용하실 경우 이렇게 구독을 해서 이용하시면 훨씬 유리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어도비의 프로그램들을 전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결제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사용 방법과 작업 환경, 기본 단축키와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